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편에서 칼럼 내용을 요약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진짜 어떡하지? 기술자를 일회용 부스러기 정도로만 보아온 대가야. 철, 자동차, 전기도 앞으로 10년 후면 완전히 쇠퇴하겠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국민의 생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큰일이야. 기술자보다도 주식이나 상사 매스컴 광고 대리점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버는 나라지만 일본의 메이커가 모두 구축되었을 때만 전부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비전을 제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주요 산업이라는 것은 시대와 함께 변하게 마련입니다. 제철이 주요라고 불린 이후에도 반도체 등 전자산업이 주요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노동 단가로는 가전이나 제철 등의 대량 생산은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단가가 싼 나라가 생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일본은 차세대 연구자, 개발자, 기술자를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애킨슨을 비롯한 임금 인상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 공통되는 건 혁신은 임금 인상 뒤에 온다이다. 각국 경제정책의 분석 결과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동자에게 여유가 생김으로써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이 생긴다. 또는 여행 등에서 다른 발상을 얻어 기회를 늘리게 된다. 이것들이 축적됨으로써 다음 기술이라든가 다음 산업이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 즉 임금 인하와 증세를 반복한 일본에서는 당연히 다음 산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15년쯤 전 뉴스위크의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걸 잘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 제1의 번영을 누리다가 급전직하로 몰락해 수십 년간 부활하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아르헨티나. 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반구의 파리로 불리며 아직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아르헨티나를 따라 오랫동안 부활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더 추가될지 모른다. 1990년대 초반 전 세계의 불을 독점한 나라 일본이다. 이 기사를 보고 아르헨티나가 과거 경제대국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쓰인 것이 약 15년 전, 역시 곧 일본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에 추월당해 일본이 부활할 조짐은 안 보인다. 얼마 전 역시 쇠퇴를 경험한 미국이지만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등 천재 기업가가 등장해 한 수 위로 떠올랐다. 한편 일본에서는 인터넷의 예들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일견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괴짜 취급해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일본은 몰락하게 된다면 부활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제철은 지금도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적국인 중국, 한국의 제철이 대두해온 만큼 더 문제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교통 인프라와 하이테크 기기도 기본이 제철입니다. 관련 개발을 국가가 백업하고 일원화하는 등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중국 수입에 의존해버리면 이전의 히토류처럼 가격을 올리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향수 어린 기사다. 선진국은 산업발전과 심화를 통해 보다 고차적인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이 과거 독점했던 TV 제조는 일본의 자랑이 되어 미국 메이커는 벌써 없다. 일본 내 생산도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겼다. 제철은 해외 각지에 공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포항 제철 등이 우위다. 일본은 반도체로 활로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이젠 어렵다. 차세대 클린 에너지 등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기간 산업이 없는 나라로 끝난다. 지금의 자동차 산업도 없어질 것 같군.
자동운전 OS에 의해서 애플 브랜드 자동차와 안드로이드 대중차 두 종류로 나누어져 메이커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브랜드 자동차뿐일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동수단을 갖고 싶으니까 쉐어 자동차가 우세할 것이고 브랜드 자동차 이외에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종말을 맞고 소수만이 살아남는다. 격차는 당연히 벌어진다. 일본은 무엇으로 돈을 벌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일본의 전후 경제의 견인차는 섬유, 철강, 전자기기, 자동차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각각 세계 최고가 되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분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산업의 쇠퇴는 산업과 관청의 연계나 전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는 관료의 퇴보, 다른 하나는 셀러리맨 사장뿐이라는 것. 혁신을 꾀하기 어려운 점이다. 일본의 교육이나 기본적 구조를 재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기술자, 연구자를 양성하지 않았다. 이 위로는 안 되나요? 라고 어떤 의원이 말한 정도니 나라는 연구 예산을 깎을 수 있을 만큼 깎았다.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어차피 하청에 불과하다. 역시 기술을 연마해 특허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세계에 이길 수 없다. 나는 미국의 대도시에 살고 여기에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영주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이유가 공통적이다. 일본이라면 이런 수준의 일이나 대우가 없다는 것. 기업 연구자도 적지 않지만 예산 규모와 맡은 일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 대학원 학생은 장학금이나 교수 연구 보조로 생활 걱정 없이 자신의 학업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연구 기술 개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고이즈미 환경장관도 말했지만 배출량 삭감에는 연구개발이 불가결하다. 그쪽에 돈을 걸어야 할 때 세금을 받다니 역효과다. 가솔린차 금지도 그렇지만 정치인은 기술개발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현장도 모른다. 데이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기술자나 현장에서 보면 생트집일 뿐이다. 주목받고 싶어서 현실을 안 보고 결정하니까 국민이 휘둘릴 뿐이다. 비닐 쇼핑백 유료화도 무의미했다. 사원에게 미움받기 싫어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셀러리맨 사장 밑에서 이젠 소용없는 파멸이다 라는 패닉 상태로 파산 직전에 빠진 경험이 많다. 앨런 머스크 도산 직전까지 몰려 다시 시작한 잡스와 대등하게 승부할 수 있는가? 재팬 넘버원이라는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해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그리운 날들, 그리고 추락, 이웃과 대륙 패권 국가는 강경하게 이 모습을 보고 있겠지요. 우리의 손자 세대는 이제 어떤 일본을 보게 될까? 대다수는 대량 이민자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저임금에 허덕이고 중국이 하청이라도 주려나. 볼낯이 없다는 것이다. 조상에게도 손자에게도. 돌쇠 한마디. 그들의 한숨 섞인 댓글들 심각한 상태라는 걸 금방 알겠네요. 우리는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절대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